자, 드디어 지금까지는 조회하는 기능만 쭉 살펴봤고, 지금 우리가 한 게, 여태까지 우리가 다룬 게, DB에서 조회해 와서 조회한 목록 출력하기, 또는 학생 한 명 클릭하면 그 학생 한 명 데이터 또 조회해서 입력 폼에 그 수정 폼에 데이터 채워서 수정 폼 출력하기. 딱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또 여러분은 아마 그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배운 내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조회하는 기능밖에 지금 안 배웠어. 저장 삭제를 해야 돼요, 이제. 원래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우면 뭐 쉬운 거 할 줄 안다고 구구단 외웠다고 월급 주지는 않겠지. 어려운 걸 할 줄 알게 돼야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직장인, 사회인이 되는 거지. 아무튼. 자, 이제 저장할 데이터를 마이바티스에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 조회 조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조회 조건 정도는 뭐 아이디로 조회하기, 뭐 이름으로 조회하기, 이렇게 아이디 값만 넘겨주면 되죠. 아이디 값. 이렇게 마이바티스에 넘겨주는 값을 우리가 마이바티스 파라미터라고 부릅시다. 파라미터 값을 넘겨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find by id 여기 이 int id 값이 여기 샵 중괄호 id 여기 마이바티스 파라미터 부분에 채워져서 이 SQL이 실행되죠.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마이바티스 파라미터로 전달한 값이 한 개다. 이 경우죠. 지금 하나죠. id 하나. 값의 타입이 int, long, float, double, boolean 등 평범한 이런 기본 자료용이다. 또는 string, date, time, timestamp 이것도 뭐 문자열, 날짜, 시간 이런 값 하나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이런 유형의 값을 하나만 이렇게 전달할 때는 이렇게. 이 값이 여기에 전달돼서 채워져서 이 SQL이 DB에서 실행된다. 이때 사실은 변수 이름, ID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굳이 뭐 서로 다르게 이름을 정할 필요도 없지만은 어쨌든 자, 이건 쉬운데 자, 이제 저장하려면은 전달할 값이 많아 이제 학번 이름, 소속학과,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등등 많이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샵 중괄호 뭐뭐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때는 DTO 객체로 전달해야 돼요. 스튜던트 DTO 객체. 자, 이때도 이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도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자바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 왜냐하면 컴파일하면 어차피 저런 지역 변수, 파라메타 변수 이름은 컴파일하면 어차피 없어져. 없어지는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 어차피 컴파일하면 없어지는 이름이야. 그래서 이 스튜던트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요. 이 변수 이름이 안 중요하단 말은 여러 번 나왔어요. 모델에 add attribute 될 때도 변수 이름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왜 변수 이름이 안 중요하고 아니다 그러냐면 컴파일하면 어차피 파라메타 변수 이름, 지역 변수 이름 이런 자바 변수 이름은 자바를 컴파일하면 없어져. 그럼 이 경우에 여기 어떤 이름을 보고 이런 값들을 끼워 넣느냐? 속성명이에요. 이렇게 속성명이라는 건 뭐죠?
get 메소드, set 메소드가 한 쌍으로 속성명이 되죠. 이 경우는 DTO 객체에서 값을 꺼내서 마이바티스 여기에 값을 채워 넣어야 돼요. 즉 자바 객체에서 속성 값을 꺼내서 마이바티스에 채워 넣어야 돼. 그러면 꺼낼 때니까 그때는 get 메소드죠. 그래서 get 메소드 이름하고 마이바티스 파라메타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거 구현시험 볼 때 주의할 점. 흔히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이 콤마를 빼먹으면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콤마가 꼭 있어야 되고 마지막 여기는 콤마가 없어. 콤마는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에. 마지막 거에는 콤마가 없죠. 자, 이 콤마 이 부분이 틀리면 SQL 문법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바 문법 오류, SQL 문법 오류는 감점이 커요. 구현시험에서. 왜냐면 문법을 틀렸다는 건 뭐 기본이 안 된 거야.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적어도 문법 오류는 안 나야지. 문법 오류는 버그도 아니야. 문법 오류는 그냥 기본이 안 된 거. 이 문법 오류, 요 업데이트 이 콤마 부분 문법 오류 구현시험 보면 이거 여기서 문법 오류 나는 학생이 꼭 있던데 감점이 매우 크다는 거. 자, 배경지식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저장하려면은 insert SQL이나 update SQL, 수정이면 update고 등록이면 insert죠. 우리는 지금 수정부터 구현할 거니까 update인데 그러면 저장할 데이터를 스튜던트 DTO 객체에 채워서 이렇게 이 update 메소드 호출하면 이 DTO 객체에 채워진 속성 값들이 이 노란색 이 부분에 채워져서 이 업데이트 SQL이 DB에서 실행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지. 즉, DB에 저장되는 거죠. 이거예요. 자, 구현해 봅시다.
이제 저장 기능 구현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문 학생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뭐 이름은 놔두자. 이재문 학생 다시 목록으로 나가서 이재문 학생 과를 뭐 콩공과로 뭐 여자로 뭐 전화번호 이렇게 수정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거 검사를 하는구나. 자, 저장됐고 순서가 바뀌었네. 이재문 학생 순서가 바뀌어서 저 아래로 내려가 버렸나 봐. 그래서 지금 컴공과로 여자로 바뀌었죠. 다시 클릭해서 남자로 소프로 다시 바꾸고 저장하면 오케이.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저장 기능을 구현했고 코드를 봅시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아. 뭐 스튜던트 DTO 그대로고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도 그대로고 스튜던트 매퍼에서 업데이트 배경 지식에 설명했죠. 업데이트 메소드가 추가됐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DB에 업데이트 즉 저장이 돼요. 화면이 멈췄었군. 다시 수정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최하은 학생을 뭐 이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장하면 저장이 되죠. 이름 바뀌었죠. 이메일도 다시 원래대로 이름 수정하고 이메일 수정하고 뭐 컴공 저장하면 컴공이가 저 아래로 내려갔다. 이게 학과 정렬이거든. 지금 이름으로 검색하자. 최하 오케이. 컴공으로 바뀌었죠. 저장이 어쨌든 되죠. 요 DB에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컨트롤러. 자, 여기서 요거죠.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왜냐면 여기서 데이터 수정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이 폼이 URL은 없죠. URL은 안 적혀 있고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적혀 있으니까 포스트 매핑이고 URL은 안 적혀 있으니까 이 현재 URL이죠. 이 현재 URL에서 그대로 현재 URL 그대로 현재 URL 그대로인데 스튜던트 에디트 그 다음에 이건 쿼리 스트링 이건 리퀘스트 파라메터죠.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돼서 서버에 전송이 되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 경우 리퀘스트 파라메터는 이거 id는 1도 있고 id는 값이 1.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입력품에 입력된 값도 리퀘스트 파라메터죠. 스튜던트 NO는 요거 이름은 뭐 최하은 뭐 학과는 뭐 이렇게 다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전달돼서 여기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검사되죠. 검사 결과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 정보가 여기 바인딩 리절트에 담겨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로그로 이거 디버깅 할 때 매우 유용해요. 어떤 데이터가 지금 전달돼서 이 스튜던트 에디트에 채워졌는지 궁금하잖아. 디버깅 할 때. 그럼 이건 여기 지우기 하고 클리어 지우기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여기다 첫 줄 지운 다음에 첫 줄 요거죠. 여기 출력된 거예요.
여기, 요게, 요게, 여기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디버그 등급이고, 스튜던트 컨트롤러, 이 스튜던트 컨트롤러잖아, 이게. 스튜던트 컨트롤러에서 지금 방금 저장 버튼 눌렀으니까 얘가 호출됐고, 여기서 출력됐고, 출력된 요 값이 지금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채워진, 자, 어떤 값이 채워졌는지 궁금해서 로그 메시지 출력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보는 건데, ID에는 1이 채워졌고, 왜 ID에 1이 채워졌냐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아까 여기였죠.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여기, URL의 쿼리 스트링도 리퀘스트 파라미터예요. ID는 1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입력품에 입력된 값, 요거. 이것도 리퀘스트 파라미터죠. 그 값도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튜던트 NO 값 채워있고 이름, 디파트먼트 ID, 컴공이니까 컴공이 2번이죠. 소프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성별은 여자, 전화번호 다 이렇게 잘 채워졌지. 이렇게 디버깅 할 때 매우 유용하고 그 다음 여기 바인딩 리절트에 에러가 있다면 이쪽으로 가서 익셉션이 through 되니까 그럼 캐치로 가서 다시 스튜던트 에디트 입력 폼이 다시 출력돼요. 자, 그 시나리오가 그 과정이 이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전화번호 포맷이 아닌 걸 입력한다거나 이메일을 입력 안 한다거나 이러면 이 화면이 뭐냐면 내가 저장 버튼 누르자마자 다시 여기 가보면 저렇게 틀린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자마자 출력이 이거예요. 로그 출력. 여기 보면 전화번호 이렇게 틀리게 입력했고 이메일 입력 안 했지. 자, 그 값이 여기에 채워진 거고 여기 로그가 여기 출력된 거예요. 여기 출력됐고 이번에는 이 if문이 true야. 전화번호가 패턴에 일치하지 않고 이메일은 또 입력 안 했으니까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그 오류 정보가 여기에 채워졌죠. 그래서 if문이 true가 되니까 exception through 돼서 여기로 가서 여기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요게 요거예요. 요게 요거. 그래서 요 exception 메시지도 binding result의 exception 메시지 즉 저장할 수 없습니다도 여기 채운 다음에 뷰, 스튜던트 에디트 뷰를 다시 출력 하니까 다시 출력됐죠. 그리고 여기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스튜던트 에디트 이 모델 객체에 등록된 에라. 요거. binding result.reject하고 여기가 속성명인데 속성명을 비워두면 요 에러 메시지는 어디에 등록되냐면 속성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이 모델 객체 자체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모델 객체,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에 등록된 에러가 여기에 출력이 되고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출력돼서 이 스팬 태그의 텍스트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속성에 등록된 에러는 여기에 출력돼요. 이메일 속성에 등록된 에러, 폰 속성에 등록된 에러가 여기 inf 태그 바로 다음에 div 태그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inf 태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됐고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아니고 제대로 뭐 이름은 입력만 했으면 오케이니까 이렇게 수정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 경우는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 경우는 여기서 false가 돼서 그냥 내려와서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서 자, 이 스튜던트 에디트에 채워진 값을 가지고 스튜던트 DTO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에 있는 값을 다 여기에 스튜던트 DTO 객체에 옮겨 채워가지고 이 스튜던트 DTO 객체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값들이 여기에 채워져 가지고 DB에 업데이트, 즉 저장이 되죠. 자, 저장한 다음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요건 리다이렉트 하라는 지시죠. 웹브라우저한테 이 경우 웹브라우저한테 출력되는 게 이렇게 리턴하면 스튜던트 에디트 뷰가 출력되는데 이렇게 리턴하면 뷰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저 리스트 상대 URL로 리다이렉트 하라는 지시가 웹브라우저로 전달돼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지금 현재 이건 상대 URL이죠. 이 리스트 URL로 리다이렉트 해라. 상대 URL인데 그러면 상대 URL은 현재 URL이 뭔지 알아야 돼요. 현재 URL은 뭐냐면 이건 웹브라우저가 아니지 서버지. 이 서버 입장에서 현재 URL은 이 액션 메소드의 URL이에요. 액션 메소드의 URL이 스튜던트 에디트지.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 상대 URL이 리스트면 이 에디트만 리스트로 바꿔주면 되죠.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가 스튜던트 슬래시 리스트. 그 스튜던트 리스트 상대 URL로, 스튜던트 리스트 URL로 리다이렉트 하라. 라는 지시야. 그 지시를 웹브라우저가 받자마자 바로 스튜던트 리스트를 서버에 요청해요. 즉, 스튜던트 리스트. 얘가 요청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 목록을 조회해서 학생 목록 뷰가 출력되는 거죠. 스튜던트 리스트.html. 이게 이 화면. 그래서 지금 스튜던트 리스트 화면으로 넘어왔죠. 자, 이 리다이렉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자, 여기 다시 이재문 학생 수정 페이지에서 F12키 눌러서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을 열고, 여기에 네트워크 탭에서 리다이렉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쭈루룩 진행됐죠? 이 쭈루룩이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금 오고 갔어요. 먼저 내가 저장 버튼 누르자마자 웹브라우저가 얘를 요청한 거야. 스튜던트 에디트 아이디는 5, 얘를.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봅시다. 자, 요거. 내가 저장 버튼 누르자마자 웹브라우저가 무슨 일을 했냐면 리퀘스트 URL, 요 URL을 요청했어요. 스튜던트 에디트. 그리고 이건 포스트 매핑.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저장 버튼 누르면 폼의 메소드가 포스트니까 스튜던트 에디트를 포스트 요청을 해. 그런데 그 다음 스테이터스 코드, 이게 서버의 응답이야. 서버의 응답이 302 응답이 왔어요. 302가 뭔지 봅시다. HTTP 스테이터스 302. 여기 나오네. HTTP 응답 상태 코드 302 found는 URL 리다이렉션을 수행하라는 그런 응답이야. URL 리다이렉션을 302가 리다이렉션 응답이에요. 그게 아까 뭐라고 내가 설명했냐면 액션 메소드가 이렇게 리턴하면 이것은 웹브라우저에 리다이렉션 하라는 지시가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 지시가 뭐냐면 HTTP 스테이터스 302가 바로 웹브라우저야 너 바로 리다이렉션해 라는 지시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기술 면접에서 충분히 질문 나올 법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둘 다 이런 질문 받아요. 이 HTTP 스테이터스 코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3020 리다렉션, 그러면 리다렉션은 GC에 또 그럼 어디로 리다렉션 하라는 리다렉션 URL을 알려줘야죠. 그게 이거예요. 리스판스 헤더에 있어요. 그건. 리스판스 헤더의 로케이션. 이 로케이션 이게 이 URL로 리다렉션 해라는 지시가 이거예요. 즉 내가 저장 버튼 누르자마자 웹브라우저는 스턴트 에디트 URL을 호스트 요청했는데 그 요청 결과 서버는 302 리다렉션 하라는 302 리다렉션 하라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리턴했고 응답으로 보내줬고 이 로케이션 이게 그 리다렉션 URL이에요. 스턴트 리스트 URL을 리다렉션 해라.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리다렉션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리다렉션 해야지. 스턴트 리스트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줄 웹브라우저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바로 스턴트 리스트를 get 요청을 한 거죠. 이게 리다렉션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버는 이 요청을 서버가 받아서 이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응답 코드가 200번 OK 응답. 200번 OK 응답을 했으면 그러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프리뷰에서 볼 수 있어요. 요걸 응답한 거예요. 프리뷰는 프리뷰 해준 거고 리스판스를 보면 리스판스는 이제 그 HTML 코드가 보이고 프리뷰는 그 HTML 코드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서식 간단하게 리스판스에는 태그를 보여주고 서버가 이걸 응답한 거고 이 태그는 이런 모양의 태그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이걸 받아서 이런 모양을 간단하게가 아니라 제대로 그려주죠. 이게 리다렉션 결과야. 자, 그래서 저장 기능이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된 거죠. 오케이. 뭐 나머지 소스 코드 달라진 거 없어요. 딱 저 부분이에요. 그 다음 배경 지시 이제 학생 등록 기능을 또 구현할 거예요. 인서트 기능을 구현할 때는 요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스튜던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id인데 이 id 프라이머리 키는 프라이머리 키 pk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pk 체크돼 있죠. 프라이머리 키 ai 이게 인공지능 AI가 아니고 오토 인크리먼트의 약자예요. 오토 인크리먼트 해서 AI야. 오토 인크리먼트란 말은 뭔 말이냐? 그 새 레코드가 인서트 될 때 이 ID 필드 값은 1, 2, 3, 4 이런 걸 일련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쭉 일렬로 늘어선 번호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 명령이나 업데이트 명령으로 필드 값을 뭐 3, 4 아니면 뭐 9 아니면 뭐 13 이렇게 지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이 필드는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는 그런 필드가 아니고 DB 내부에서 자동으로 1, 2, 3, 4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필드니까 인서트나 업데이트 명령에서 ID 필드 값을 마음대로 지정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인서트 SQL은 저거지. SQL 문법은 직접 DB 시간에 배웠겠고 기억 안 나면 복습하기 바라고 여기 이 스턴트 이 파라메타 객체에 속성값이 여기 끼워져 들어간다는 건 똑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ID 없죠. ID는 오토 인크리먼트 필드니까 여기다가 ID 값을 지정해 주면 안 돼. 그리고 대신 이게 들어가야 돼요. 대신 이걸 넣어줘야 돼요. ID primary key property ID는 이건 generated keys, 값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키다. ID는 그거예요.
저걸 넣어줘야 돼, 대신. 인서트 문에는 꼭 저게 들어가야 돼. 물론, 아이디가 오토 인크리멘트일 경우에만. 오토 인크리멘트가 아니라면 저거 안 넣어요. 오토 인크리멘트일 때만 저걸 넣어요. 프라이머리 키가 오토 인크리멘트인 경우에는 이걸 넣어줘야 되고, 여기 이게 프라이머리 키 이름. 오토 인크리멘트 필드가 아니다. 그럼 이걸 빼야 돼요. 오토 인크리멘트인 경우에만 이걸 넣는다. 그러면 요거 오토 인크리멘트니까 인서트 될 때 아이디 값이 자동으로 1, 2, 3, 4, 5, 6, 7, 8, 9 이런 일렬로 쭉 늘어선 값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아이디 필드 값으로 이렇게 부여가 돼서 저장되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 방금 내가 인서트한 뭐 이순신 레코드를 인서트했다면 그 방금 인서트한 이순신 레코드의 아이디 값이 얼마지? 이게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마이바트스가 이 DTO 객체의 그 아이디 속성에 그 자동으로 부여된 아이디 값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스턴트 DTO 홍길동 이 객체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아이디 값을 찍어봤어. 그럼 0이지. 왜냐면 학번하고 이름만 지금 셋했고 나머지는 셋 안 했으니까 아이디 값은 그러면 기본값 0이죠. 그 다음에 인서트 한 다음에 다시 아이디 값 찍어보면은 이때는 0이 아니에요. 방금 DB에 인서트 될 때 아이디 값이 뭐 얼마 부여됐을 텐데 그 값이 여기에 채워져요. 자동으로 채워져요. 스튜던트 DTO에. 그래서 인서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이디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이게 그 인서트 된 레코드의 아이디 값이. 오케이. 그 다음 타임리프 기능 중에 if 지시자가 있어요. 그래서 th:if 지시자가 붙어있는 태그는 그 조건식이 true이면 이 태그가 출력이 되고 조건식이 false면은 이 태그가 출력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출력되는 태그가 아니고 출력됐다, 출력 안 됐다. 즉 보였다, 안 보였다죠. 출력되면 보이고 출력 안 되면 안 보이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야 되는 부분에 이 th:if 지시자를 사용하면 돼요. 지금 뭘 할 거냐면 학생 수정 입력 폼하고 학생 등록 입력 폼하고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 걸 student edit.html, student create.html 거의 똑같은 걸 두 개나 만들기가 참 귀찮아. 하나만 만들어서 양쪽 다 쓰고 싶어. 그러면 완전히 똑같으면은 그냥 하나 만들어서 양쪽 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제목이 달라져야지. 수정일 때는 학생 수정 제목이 보여야 되고 등록일 때는 학생 등록 제목이 보여야 돼. 이 둘 중에 하나가 보여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보이고 반대로 둘 중에 하나는 안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h:if 지시자를 쓴 거예요. 학생을 수정할 때는 이 스튜던트 에디트 이 모델 객체의 아이디 값이 그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야. 그래서 0이 아니야. 아이디 값이 0이 아니면 이 경우는 수정할 때고 아이디 값이 0일 때는 이건 등록할 때예요. 등록할 때는 아이디 값 미리 입력 안 하니까. 아이디 값이 0인 채로 여기 위에서 요거 그냥 아이디 값이 0인 상태에서 인서트 하면 그때 아이디 값이 채워져요. 등록할 때는 아이디 값을 미리 안 채워. 수정할 때는 채워야지. 그 학생의 아이디로. 그래서 이 아이디 값을 보면 이게 수정하려고 하는 건지 등록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th:if를 이용하면 스튜던트 edit.html을 수정할 때, 등록할 때 양쪽 다 써먹을 수 있죠.
자, 구현하고 나서 실행해보고 또 설명을 합시다.